자, 수일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뭐 잘 보냈습니다. 뭐 또 뭐 기분이 또 안 좋으세요. 벌써 또 연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복귀하는데. 지금 오늘부터. 뭐가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아, 또? 일단 지난주에 가장 화난 이유는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하잖아요. 네네. 목요일 날 있었잖아요. 목요일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만 하면 진짜 예. 법원 욕하시겠어요? 잘못하면? 욕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아니 대법원이라는 데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심 있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법관들이 돼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더 슬픈 게 뭡니까? 앞으로 어떤 국민이 그런 걸 신뢰하겠어요. 뭐 신뢰 못하죠 이제. 내가 민주당 쪽이면 유죄고 국민의당 쪽이면 무죄 받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느낀다니까요.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죠. 느낀다니까요. 판결이 아니 심지어 누가 그걸 신뢰하고 믿겠어요? 아니 판사 두 앞으로. 분이 글을 예. 또 올렸잖아요. 거기다 그러니까요. 내부 공명망에 네. 그 헌법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왜 그런 짓을 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네, 개입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판결 딱 나오면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런 못 얘기 하겠어요, 저게 이제. 무슨 판결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딱 개입하는 그것도 너무 화가 나셨다는 너무 거죠. 화가 나죠. 그거 생각하면. 네, 아마 비슷한 상황 같은데 자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좀 또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는데 했죠. 또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네. 단일화 얘기. 자 일단 이 상황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둘 다 이상하죠. 네. 일단 김문수 먼저 볼게요. 네. 김문수는 뭐라고 약속했죠? 단일화 하겠다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유는 그래야 뽑히니까. 네. 본인이 뽑히기 위해서 한덕수를 많이 팔았어요. 네. 사실이잖아요. 한덕수를 팔아서 1등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싹 입장을 바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정치인으로서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참 수준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김문수 잘못됐죠. 후보. 김문수 후보 네. 잘못됐죠. 네. 두 번째 한덕수는 그럼 잘했냐? 웃기는 소리예요. 네. 잘했습니까? 남들은 그 소위 뭐죠? 그 기탁금이라요. 이거 내잖아요. 경선 참여하려면 돈 내야 돼요. 그때 이정현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유튜브 네, 나와가지고 네. 이 돈 뭐 장사하고 어쩌고 막 이랬잖아요. 돈 많이 내라 그런다고. 네. 자기 돈 한 푼 안 들였어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국정 망쳐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돼. 네. 그리고는 이제는 남들 세 번을 겪으면 세 단계 거쳤어요. 김문수가 후보 될 때까지 3억 썼어요. 그러니까 3억 쓰고 세 할 때마다 단계 1억씩. 예. 세 단계 돈도 거쳤. 제가 알기로 한 7억밖에 없는데 3억 썼거든요. 7억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했는데 하여튼 거의 절반을 썼어요. 자기 전 재산에. 세 번을 왜 웃어요 거쳐서. 자꾸. 뭐 꼬십니까? 왜 그래 웃어요. 그리고 나서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갔어. 네, 근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 예. 있는데 너 내려와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한덕수는 법인카드만 내려 쓰던 또 경험도 있고 그래 돈 좀 아끼고 자기 돈 한 번도 한 푼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1등한 사람하고 나 다시 해야 돼. 예. 이런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하는 행동은 국민의힘은 더 웃겨. 네. 국민의힘이 한덕수 편들고 있잖아요. 예. 아니 자기들이 뽑아놓은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 다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단일 안 한다고 압박하고 쫓아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의원총회하고 그다음에 투표하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네. 아니 난장판이에요. 아사리판. 야, 난장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지금은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김문수, 한덕수.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명은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김문수. 요즘 댓글도 다 김문수를 네, 다 저는 응원합니다. 왜 김문수를 응원할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그래도 뭐 저는 김문수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은 네. 저는 하나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둘 중에 누구를 보라. 둘 중에 그래도 누가 낫냐.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온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선출됐으니까 그렇죠.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선출이 된 사람이잖아. 아하. 한덕수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총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권한대.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근데 되잖아. 한덕수 대행도 그럴 것 같으면 좀 빨리 나와가지고 그렇죠. 경선에 뛰어들든가 하지. 했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돈 아까워서 이런 건가요? 뭐예요?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나올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그만두고 나와서 국민의힘 입당하고 네. 그리고 경선을 해서 올라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기분 좋게 해서 박지원 변호사도 만약에 3번 경선에서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에 있다가 나랑 또 해. 이러면 기분이 좋겠냐고. 전 절대 안 해요. 안 하지. 니랑 상대 안 한다. 그래서 김문수도 안 할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11일이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냐고. 예. 김문수한테 유리해요. 다 시간은 김문수 편. 그럼 김문수가 뭐하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버티면 돼. 오늘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6시에. 네. 안 만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아니 만날 수는 있어. 네. 대신 김문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론조사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겠다. 그럼 뭐 하래요? 단판. 가위바위보 뭐 이렇게. 그렇든지 턱걸이 어때? 턱걸이 한판 하든지. 거리 김문수 이기겠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문수는 여론조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한덕수는 여론조사 해야 됩니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기 국민의힘 입당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돼요. 당원들 투표 이런 거 못해. 네, 못해요. 유일하게 여론조사. 근데 여론조사 하면 김문수는 저. 그 누가 하겠냐고 안 그거를 하죠. 저라면 안 해요. 단판합시다. 저는 안 합니다. 단판이 계속 말만 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뭐 하다가 그러면 해결 안 돼요. 이게 무슨 공당이가 정당인가 싶은데 어쨌든 뭐 간에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진행한 입장에서 예. 일단은 이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 내용 일간지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네. 먼저 보면 당 후보 코너 모는 국힘 김문수 방해 땐 조치하겠다. 여기 제목이고요. 웃으시네 자꾸 오늘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자꾸 교수님. 김문수 당 지도부 단일화 기분 좋아하시는 충돌. 것 같아요. 세계일보 김문수 국힘 지도부 단일화 파열음. 네. 조선일보 국힘 한과 그러니까 한덕수와 단일화 촉구에 김 후보 지원하라. 중앙일보 후보 뜻 따라야. 빨리 단일화를 김문수 당 충돌. 한겨레 김문수 일방적 단일화 유감 권영수 10일까지 매듭. 그러니까 난리 났네. 난리 났죠. 난리 났네 진짜로. 올려놨어요, 지금. 예. 이 정도면 보수 언론도 비판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당연히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이제 비판적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단일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하라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사설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설 볼까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사설은 D-4주, D-4일 남았다는 거죠. 네.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에 묻힌 대선 이게 정상인가? 또 사법 동아일보. 리스크까지 또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주네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김한 단일화 삐걱 가치보다 정치셈법 앞세운 탓 아닌가? 김대중 칼럼에 조선일보는 후보 단일화보다 보수 단일화가 중요하다 이랬어요. 네. 이게 뭐예요? 후보 단일화보다 보수 단일화는 보수에서 한 명만 내보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보수정 입장에서는 빨리 단일화해서 네. 한 명으로 가라. 이 말은 한덕수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한덕수 해달라.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단일화가 만약 김문수 위주로 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봐요, 저는. 김문수 입장에서는 안 하는 안 거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네. 여론조사. 예. 근데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아시잖아요. 또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조사를 안 해요. 역선택 방지해야 그럼 되죠. 보수 진영이나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당원들의 지지를 보면요. 김문수가 완전히 뒤처져요.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여론조사 하면 안 돼요? 일반 조사 안 하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김문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민주당 쪽이 다 이렇게 김문수 하면서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여론조사를 끝까지 해야 되면 일반 여론조사 하자고 그럴 거고 네. 한덕수 후보는 그걸 반대할 거예요. 네. 그럼 또 충돌해.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뭡니까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네. 김문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 왔어 지금. 네. 그리고 정당성도 갖고 있어 본인이. 예.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예. 민주적 정당성이라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한테 부여되는 거잖아요. 예. 한덕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뭐 국민의힘이 밀어주는 것뿐이야. 쌍권총 네. 두 분이 쌍권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럼 명분은 누구한테 더 많이 있냐고요? 저한테 있죠. 그렇죠. 김문수한테. 저 김문수라면 네. 그리고 저라면 3일간 잠수 탑니다. 끝나요. 힌트를 제가 드리네요. 힌트. 저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가 되든 입장 바꿔놓고. 누가 되든 뭔 상관이 네. 있겠다마는 근데 그게 더 맞지 않나 이 생각을 당연하죠. 해봅니다. 자 지금 또 뭐 사법 리스크까지 또 얘기하는 사설도 있는데 네. 아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 같아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판결. 네. 근데 문제는 15일 날 고등법원에 재판을 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거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윤호중 선대위원장이 네. 12일까지, 그러니까 11일이 그 후보 등록 등록일이잖아요. 기간이니까. 등록된 이후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모든 재판을 멈춰라. 이재명 후보 재판뿐만 아니라 관련된 네. 모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만약 재판이 있으면 모든 재판을 정지시켜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등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사실은 이런 거 재판부가 다 하거든요. 예. 그럼 사실 선거 기간이잖아요. 예, 안 멈춰야죠. 하면 뭐 아니 연기하면 그리고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선거 기간 동안 예. 재판이나 수사를 다 멈췄다니까요. 후보로 나온 사람 심지어는 법에 그것도 있어요. 후보로 나온 사람 7년 이상의
예. 형이 나올 수 있는 현행법 범죄 아니고요. 유형에는 네. 체포를 할 수 없게 돼 못하게.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법에도 규정돼 있는데 물론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법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네. 아니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재판에 출석을 하냐고요. 그 바쁜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는 사람은 그걸로 얽매나가지고 못하게 하고 재판 안 받는 사람은 열심히 선거운동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도 선거 기간은 재판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속도도 빠르잖아. 네. 아니 고등법원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하루 만에 5가지를 했어 고등법원이 5가지를 아시잖아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몰라요. 뭘 몰라요? 법조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히 빠르고 네. 그게 만약에 뭔가 뭐 법원장이나 뭐 대법원이나 이런서 지시가 떨어졌으면 직권남용죄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물론 피고 측, 즉 변호인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변호인 측에서는 기일 변경 요청도 할 거예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거 안 하면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이건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지금 법원은 재판이라고 하는 무기만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뭘 갖고 있습니까? 국회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이고요. 네. 최종적으로 탄핵뿐만 아니라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입법청문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청래 위원장 네. 입법청문회 누구를 불렀어요? 대법원장 출석하라고 그랬어요. 와야죠. 잘못했으면. 이런 상황이에요. 대법원장 뭔데요? 누가 와야죠. 더 네. 많은 도구를 갖고 있냐? 정신 똑바로 법 다 차려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요.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네. 사법은 심사하지만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심사 국회가 받더라도 하는 만들면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법원이 잘 보세요. 네. 모든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봤잖아요. 네. 저 10명 저게 무슨 네. 그걸 견제하는 방법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뭐예요? 돼 있죠? 탄핵권이에요. 탄핵해버리면 국회가 된다.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유일하게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밖에 없어요. 아하. 없잖아요, 딴데. 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국회가 그 권한을 활용해야지. 지금까지는 참고 그래도 법원이니까 양심에 따라 하겠지. 절차는 지키겠지라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믿어줬고 국회도 기다려줬어요. 네. 이번에 대법원이 한 판단을 보세요. 그게 상식적입니까? 절차를 지켰습니까? 아니 내규마저도 지금 다 뒤엎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소부에 넘긴 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넘기냐고요. 소부가 검토할 시간이나 있었어요? 소부에서 의견을 냈습니까? 대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원 안 합의체 되죠.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잖아. 예. 갑자기 3일 만에 2번을 했잖아. 했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누가 보더라도 뭔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멈춰 증거를 세워야지. 캐내야 되고요. 뭐 네. 그건 되면 그럼 대법원장 또 사법 심판 때 서야 돼요. 당연히 서야죠. 직권 남용죄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헌법 네. 소원 안에 재판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사심제가 기타구를 할 되는 것 거야. 같으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네. 나중에 넣으면 또 돼요. 특검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특검하겠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네. 특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검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필요하면 특별 재판소도 만들어도 그렇죠. 돼요. 예. 그다음에 법으로 다 돼요. 만약에 모든 게. 탄핵을 하잖아요. 예. 대법원장 어디 가야 돼요? 헌재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신문 받아야 돼요. 윤석열이처럼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대법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 거라고 저는 재판 생각해요. 받는 거. 그것도 특히 헌재 앞에서 네. 헌재와 대법원의 유상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싸운다기보다 서로 그냥 자기가 힘겨루기 위라고 비슷하게. 얘기한다며요. 예. 근데 헌재 재판관들 앞에 대법원장이 딱 앉아가지고 윤석열처럼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래야 된다고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본인 좋아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입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법관 수 늘리는 거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아니 외국은 100명도 가능해요. 아니 외국은 다 100명씩 많잖아요. 돼요. 왜 우리만 15명인가 그러냐고요. 14명입니다. 특권, 대법원장 포함해서. 특권이잖아요. 예, 특권. 예. 그리고 자기들이 늘 그런 다음에 우리 일 너무 많아 바빠 이런 다음에요. 일 줄여줄게요. 사람 늘려가지고. 밖에 변호사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할 사람 많아. 잘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뽑아가세요. 대법원 뽑아가세요. 더 많이 대법관들 한 30명, 50명 만들고 그러면 되잖아. 일도 편하고 좋겠네. 일 많다더니. 네.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 뭐 연기하지 않고 연다고 하면 탄핵. 민주당이 이제 결정을 할 네,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요거 파기환송됐는데 언론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국경제 재판하면 탄핵하겠다. 도 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래요. 세계일보 경제.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이 방관만 해서야 이렇게 있고요. 한겨레가 이제 대법원장 탄핵 속도 조절 민주당 모든 상황 대비에 약간 애매하게 네. 제목을 뽑았고 경향신문 대선 시작과 끝은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도 존중해야 된다. 경향신문만 그래도 대략 이 정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보면 그 신문사나 언론사를 그 사설을 보면 네. 뜻을 알겠네요, 방향을. 네. 근데 저는 한국경제하고 야, 진짜. 한겨레가 정반대네요, 네. 경신문하고. 그리고 아니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과도한 사법 흔들기라고요? 사법부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럼 사법부는 뭐 나쁜 짓 해도 그냥 사법부 판사들은 재판을 제대로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법부가 신이야? 신이냐고. 신이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전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탄핵 제도예요.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흔들면 안 된다고? 사법부가 신이냐고요.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법원 그 대법관들 임명할 때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야 되더구만.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법 바꿔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법관들이 그게 네. 쩔쩔 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법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법 바꿔가지고 현재처럼 추천 기관을 세 군데로 나누는 거야. 국회도 추천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도 추천하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야지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법관들의 제청을 하게 되니까 대법원장이 정책 성향에 어떠냐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바꿔야 돼요. 큰 착각을 하는데 네. 입법부가 가장 세요. 입법 행정사법이라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사법부가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데 이게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입법부는 계속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법부는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됐으면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심판을 받겠지만 어쨌든 왜 저런 결정을 해가지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판단 내렸던 판결했던 재판들이 쭉 나오고 다 있잖아. 나오잖아요. 14살인가 그 당시에 피해자 여성 엉망으로. 그리고 성인 뭐지 기획사 연애라고 판결했던 그걸 뭐 거예요. 성폭행이 아니라 연애였다 사랑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무죄로 했잖아. 이걸 파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했던 나오는 거 다 거죠. 파낸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들 관련해서 재판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이제는 나오면. 어떤 재판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거예요. 그렇죠. 내 재판이 나중에 알려지는 네, 거하고 내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는 거. 그리고 자녀들 관련한 것들도 하나씩 나오고 다 있어요. 나오네요. 예.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공정하냐고요. 그런 재판의 결과를 보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법은요. 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상식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도 그건 맞아. 저렇게 판단해야지. 그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 마음대로 하라고 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 가리고 있잖아. 눈 가리고 다른 쪽 편드는 것 같은데 눈 다 가리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 법원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큰 당연하죠. 실수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런 법원에 제동을 걸고 네. 경고를 주기 위해서 탄핵 카드를 써야 된다는 써야 거예요. 된다. 그래야 다음부터 안 그러지. 네.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자, 지금 건진법사 전성대 네. 뭐 금품 수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네. 야 이거 지금 윤석열 부부 자택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했죠. 여기 보니까 예. 통일교가 YTN 인수를 해달라 부탁한다. 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청탁 영장 내용에. 내용으로. 예. 네. 이거 뭡니까? YTN 제가 라디오도 진행했었는데 잘렸잖아요. 잘렸습니다. 저도 예. 잘렸죠. 그리고 같이 유진이라는 잘렸어요. 회사 네, 들어오면서 유진으로 다시 잘렸죠. 넘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긴 이거 조사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YTN이 그때 이제 민영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방통위에서 야, 이게 그리고 뭐야, 나니까 이거? 이제 통일부가 만약에 통일부가 인수했으면 물론 뭐 지금도 별방은 이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이 특정 종교단 그것도 지금 정통 교단에서는 통일부가 사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사입이 교단에서 YTN을 인수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건 이걸 부탁하려고 뭐 돈 주고 뭐 선물 주고 이제 그게 지금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압수수색 영장의 청탁 내용에 포함됐다는 그렇다면 거예요. 영장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소명도 됐고 예. 검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자, YTN 구성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YTN 구성원들은 네. 윤석열과 그러니까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요. 김건희가 국민으로부터 YTN을 강탈한 뒤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졸라대는 자본 세력들과
더러운 뒷거래를 주고받는 실체가 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뭡니까, 이게? 이번 뇌물 사건으로 윤석열 정권의 YTN 지분 불법 매각이 언론과 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조직된 범죄라는 사실도 더욱 명확해졌다. 범죄죠, 범죄. 범죄죠. 돈 주고 우리가 종교 단체 돈 많으니까 YTN 사기 해달라라고 이제 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났다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때 네, 기억나지만 원래 한전이나 마사에서 갖고 있는 그 네. 팔아라고 난리를 치고 방통위에서 결국은 그렇게 팔았죠. 된 건데, 근데 이제 통일교 가져가지 않고 네. 유진이라는 회사가 유진이 가져갔거든요. 가져갔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유진이라는 회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개 공기업이라고 얘기했던 게 공기업에서 갖고 있던 네. YTN 주식이 두 군데요. 한전 KND, 캔디, 예. 그다음에 마사회. 마사의 거. 근데 이 두 개가 다 이 양쪽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가져야만 그때 30몇 %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요. 그걸 가져야 대주주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익을 내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각 주식을 팔아야 돼. 아. 한전 KDN이나 그다음에 마사회가 독립적으로 팔면 더 이게 뭐야?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대주주가 되고 싶어. 이건 구매를 했어. 예를 들면 KDN. 근데 마사회가 계속 안 팔고 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주고 사겠지.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최대 주주가 되니까. 예. 근데 방통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걸 합쳐서 팔아버린 거예요. 같이 팔았어요. 예. 그건 배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수사가 거예요. 필요하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 배임 혐의로 그걸 누군가 지시를 하거나 그걸 조장을 했거나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가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배임이 되고, 두 번째 2명이서 결정했어요. 네. 방통위원. 이거 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법이에요. 2명이서 한 것은 법원에서 다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 결정도 되돌려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YTN 인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청문회를 하든 아니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유진이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그 불법적 요소를 다 되돌리고 유진의 인수마저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언론 기관이 무슨 사적 소유물도 아니고 이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근데 뭐 다이아몬드 몇 개 선물해가지고 YTN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6천만 원짜리 같은데. 6천 그것만 준 게 아니잖아요. 더 샤넬 줬습니까? 백도 얘기가 있잖아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아, 이제 그 돈만 써 YTN 내 거 두 개. 되나?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대단하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 정도로 만약에 이게 뭐 사실이라면 로비가 더 들어갔다고 주지, 하면 더 주지 유진이 않아요. 하는 과정에서는 네. 뭐가 없었을까라는 그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게이트가 될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죠. 이 정도로 로비가 들어가서 YTN 매각에 개입을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게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 댓글도 지금 얘기하지만 언론 민주화 지수가 낮아서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무슨 독재 국가나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좀 해보겠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 예. 야 61등 했네요. 2025년도. 창피해 죽겠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러다 그냥 문재인 정부 때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비교를 해볼게요. 예, 문재인 예. 정부 5년간 43위, 41위, 42, 42, 43위. 그러니까 보통 평균 42위예요. 예, 유지가 됐는데. 근데 61위로 떨어졌어. 60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처음에 정부 들어섰을 때는 47위였어요. 그때만 네. 해도. 근데 지난 2년간 2년 연속 60위권으로 추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20위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20계단 정도가. 예. 얼마나 언론을 탄압을 했으면, 외국에서 볼 때, 이게 외국 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하는 윤석열의 언론 탄압이 얼마나 크게 다르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62위, 61위. 예. 아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오르긴 올랐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오른 건 오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60대면 야 이게 참 옛날에 이게 보면 민주당 집권할 때하고 저 보수 정부 집권할 때하고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늘 같은데 저랬어요, 언론 자유 보통. 부분. 31위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추락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 했던 행태를 보라고요. 방심위가 뭐 MBC뿐만 아니라 YTN 뭐 등등 이런 뭐 지금의 YTN 말고 그 전에 YTN에 대해서 징계했잖아요. 박지훈도 거기 징계 대상이 됐잖아요. 네, 저도 뭐 네.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남발을 해. 이게 언론자유 침해죠. 그것도 정치권에 대한 비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판 내용만 가지고서 다 징계를 해요. 이거 당연히 저 언론자유 비판도 침해예요.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안 했어요, 했는데.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MBC가 뭐 예를 들면 날씨 일 그렇죠. 올린 거 이런 거 막 징계해. 징계했죠.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또 징계해. 이런 것들이 언론자유 밑 밖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거 공산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야? 예. 자, 뭐 차기 정부에서 또
임무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예. 언론 자유지수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네. 그 부분 네. 지난 정부 때 논의되다가 못했던 맞아요. 부분 그랬죠. 등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네.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고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언론이 얘기했을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은 정부 기관, 물론 방심위는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그 방심위의 어떤 제재 내용이 방통위를 통해서 제재가 되니까 방통위가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부 기관이 언론을 제재하게 되면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거는 안 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한다는 게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을 가지고 처벌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예요. 회사가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내보냈을 때는 망할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거야. 아, 돈을 그러니까 제재를 하지 말고. 네. 이것도 하나의 제재 방법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제도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걸 하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겠지. 조심하겠죠. 스스로 사실 팩트 체크 하겠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하지 말고 민간적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고 사법부 차원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게. 왜냐하면 요즘 보면 극우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언론들 보면 확인 안 된 내용을 막 보도해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저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지금 종편이나 지금 뭐 YTN 같은 경우도 네. 민영화되고 나서 보수적 성향이 강해졌잖아요. 네. 연합뉴스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보수적 성향의 방송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보도 채널이나 종편 채널 허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수적이지 그래서 공정한. 않은 네, 공정한 공정한 네. 요거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싫어해요 보수가. 왜? 광고 시장이 줄어들거든. 아하. 그런 방법을 압박을 해야 한다고 여러 생각합니다. 가지 방법들을 예. 제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